배고픈 시대의 인권. 인권법 제정과 이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이 법을 공포 시행하겠다고 한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금 밀실에서 혼자 바쁘다. 법무부의 입장은 법안을 확정지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국회에 제출할 터이니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인권법 제정은 50년이 걸린 정권 교체의 선물인 만큼 이 법이 민주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소망과 여론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배고픈 시대의 개혁은 크게 두 국면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효율지상주의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이고, 둘째는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생존술의 아비규환이다.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건국 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실현한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개혁의 테마일 터인데,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적막하다. 건국 50년의 시대사적 고통은 시민적 삶의 기본 조건들이 통치 권력의 전행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왔다는 점이다. 불법 연행과 불법 구금, 자백 강요와 고문, 절차를 무시한 법 집행, 법의 정신에 위배된 포괄적 적용과 해석이 한 시대의 일상적인 풍속이나 관행으로 고착되어 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 헌법조항은 더 이상 하위법을 기속할 수 없는 장식적 규범으로 전락했으며, 정권 이양기마다 거듭된 개헌은 정치 권력의 내부 개편이나 승계를 위한 편의적 입법이었을 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는 하등의 관련도 없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법 제정은 시민적 자유의 신장이라는 점에서 가장 소중한 개혁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회를 놓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은 적막 속에 차단돼 있다. 사정정국에서 살아남으려는 국회의원들은 연일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고함을 치며 상대방의 부도덕성을 공격하고 있지만,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의 정당한 위상과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분신자살한 평화시장 피복부 직공 전태일의 마지막 절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는 기존 법질서를 타도함으로써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불태워가며 외친 것은 끝끝내 준법이었다. 헌법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묵비권 조항만이라도 제대로 존중했더라면 자백 강요와 고문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은 크게 개선됐을 것이다. 인권은 다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 개인과 통치 권력 사이, 개인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모든 법제 속에 인권의 개념은 스며들어 있다. 문제는 이 법들이 법의 정신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새롭게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은 현행 법제의 정당한 운영을 통해서는 인권 현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의 사명은 감시와 고발을 통한 예방과 구제 기능이라야 옳을 것이고, 그 가장 주된 대상은 수사기관, 정보기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이라야 마땅할 터이다. 지난 9월 7일 법무부 관리가 자카르타 국제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법은 상징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 인권기구는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의 위상이 부여될 것이며, 그 주된 기능은 권고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공허하고도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징은 이미 무력화된 헌법으로 족하다.
권고가 모자라서 한국의 인권 현실이 이 지경이 된 것도 아니다. 인권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고 장식적 규범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개혁적 가치다. 인권의 이름으로 내실 없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몇몇 명망가들을 위해 화려한 취직 자리를 제공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나 아무런 논의가 없는 이 정막이다.